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18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급락해서 마감을 했죠. 이틀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은 그 상승분을 다 내주고 끝나는 하루였습니다. 미국 시장이 급락하게 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다시 긴장이 고조됐다, 이런 식의 모습이 시장을 하락을 시켰습니다. 엊그저께 독일의 슐츠 총리와 푸틴이 만나서 3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했죠. 그때 긴장감이 좀 완화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오늘 일부 철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현실은 좀 그거하고 좀 동떨어진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매우 높다, 이런 발언을 경고를 좀 했고요. 시장에서는 또 여러 사람이 무력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발언이 쏟아지셨다고 합니다. 토니 블랭컨 미 국무장관이랑 린다 토머스 그린필트라는 주 유엔 미국 대사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공격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꺼질 수가 없다. 어차피 이것은 누군가 하나는 희생하거나 합의점이 나와야 되는데 합의점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나토의 우크라이나는 가입을 원할 거거든요. 러시아는 그걸 원치 않을 거고요. 근데 그걸 합의를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뭔가 돌파구가, 죄송합니다, 발음이 약간 꼬였습니다. 돌파구가 있지 않다면 사실은 이번 우크라이나 때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특히 어저께 돈바스라는 지역에서 그 우크라이나 정부군하고 친러 무장단체가 약간 교전이 있었죠. 그게 또 어저께 아시아 시장을 또 한번 강타를 했었죠. 물론 주가가 그렇게 빠지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좀 봐야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앞으로도 좀 더 시간을 끌어가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다만 지난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16일날 러시아 침공은 일단 지나갔습니다. 이제 언제 갈지는 봐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시장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F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시장이 덜 매파적이다 라고 주가가 올랐었는데 의사록 내용을 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언급이 73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축이 빨라질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 FMC 의사록에 대한 시장의 재해석이 아마 있을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재해석은 이제 시장의 방향성과 연관돼서 나오겠죠. 어쨌든 미국 시장이 지역적 리스크, 또 인플레,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장 하락의 주 원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사태는 시장이 하락하는 중에 이슈로 튀어나온 이슈 정도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슈는 금리 인상, 그로 인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그로 인한 긴축 발작, 이런 쪽이 포인트가 맞춰진 거지.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장을 주도한다, 이건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오늘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하락했지만 진짜 큰 흐름은 이거였고, 이거는 3월부터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금리 인상 시점이. 실제로 시장에서는 빅스텝이라 그래서 약 0.50bp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0.75까지 가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미 연준이 결정할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은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3월에 금리 인상 확실하다는 거 하나, 그 다음 빅 스텝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제는 기업 실적도 예상 하회를 했다고 합니다. 빅데이터 전문 분석 기업인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15% 급락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기업도 한 7% 하락하면서 시장을 더 눌러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금이 그러니까 온스당 1902불까지 오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추세를 완전히 벗어나거나 그래서 뭐 새로운 영역으로 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박스권을 벗어나려는 그런 모습이 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 얘기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다우는 1.78% 하락했고요. 나스닥 2.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어느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이틀 상승할 때 우리나라도 이틀 연속으로 상승을 했죠. 특히 우리나라 미국보다 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반응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차트를 좀 보시면 다우산업이 제가 아마 지난번 요 고점끼리는 의미가 없다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일단 주가가 밀렸고 요 종축 부분에서 일단 반대기 들어왔죠. 다시 밀렸죠. 이렇게 되면 후행 스팬 이격이 없습니다. 후행 스팬은 이게 이제 이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 후행 스팬이 캔들과 이격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에 들어와도 제약된 반등이 들어올 확률이 괜히 높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럼 나스닥도 한번 볼게요. 나스닥도 보시면은 제가 여기 그때도 요거 의미 없다 그리고 음봉 나왔다가 다시 뭐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느낌에서 올라왔지만 다시 빠졌죠. 이격이 또 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완벽하게 이격이 없어졌기 때문에 반등은 매우 제한적, 하락은 깊을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분석이 차트의 나스닥과 다우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금값이 좀 올랐죠. 금값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1904불. 월봉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죠. 아직도 요 갇혔어요. 그러나 분명해서 뭐냐면 이렇게 되면 심리가 금에 대한 심리는 개선되는 거고 주식에 대한 심리는 악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왜냐?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금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상당 의미. 특히 박스권이 요 좁은 박스권이 있었잖아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공간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거. 그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 새벽에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첫 10만 명 돌파가 됐다고 합니다. 시장 영향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일단 코로나가 돌파된 것은요 중요하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안 중요하냐면 사실은 10,000명에서 20,000명 넘어가고 20,000명에서 30,000명 넘어가게 되면 벌써 시장에 영향을 미쳤어야 되는데 참 주가에는 큰 영향을 안 미쳤어요.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돼서 함께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위드 코로나 가능성이 제기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로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오미크론에 대해서 시장은 감기와 같은 뭐 증세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감염이 되면 약 7일 정도를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에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활동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14일이었는데 7일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날지언정 위드 코로나가 뭐 다시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우려되는 바는 뭐냐면 너무 확진자가 많아지게 되면 또 다른 변이가 나올 수 있는 그 우려가 하나가 있죠. 물론 지금 뭐 그 모더나 CEO 같은 경우에는 올 뭐 중반기 하반기 되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감염자가 많으면 코로나는 또 변이가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게 치명적이지 않은 변이가 없어야 한다. 그거만 없다면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일상생활이 좀 더 열리고 있잖아요. 뭐 이제는 10시까지 또 연장을 했더라고요. 가게를 오픈하는 시간을 10시로 연장한 걸 보면 코로나가 시장 영향이 이제 매우 제한되고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다만 코로나 관련주들은 조금 주가가 긍정적으로 가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경구용 약이라든가 그렇죠? 코로나 약이라든가 무슨 진단키트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쓰니까 뭐 그런 종목들은 좀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만 해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2700을 안착 시도를 하고 있죠. 근데 바닥이 지났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저는 못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닥을 지났다고 말은 안 하고 싶고요. 아직 하락 진행형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은 유동성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유동성이 이제 걷어들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새로운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 어렵다. 근데 유동성 공급보다 더 큰 재료가 무엇일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때까지 시장을 시황을 한 17년 정도 해왔지만 이 유동성보다 더 큰 재료는 거의 없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이제 그 시장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접근하시기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